쉽사리 믿기지 않겠지만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불과 2주 안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굶주림 없이 매일 0.5kg씩 살이 빠질 것이다. 커피가 해롭다는 사실, 이제는 많이들 아시죠?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된 커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커피는 피로를 풀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많은 사람이 즐겨 마시지만 커피에 포함된 곰팡이 독소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끊지 않고도 건강하게 즐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할 최강의 식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70년생인 데이브 아스프리는 IT 기업가이자 마케터, 투자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극적으로 개조한 바이오 해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버터커피로 유명한 방탄커피의 창시자이자 현재 블리프루프 360의 창립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는 와튼 스쿨에서 MBA를 취득하고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는 등 실리콘밸리에서 일찍이 성공을 거머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140kg의 몸무게와 만성 피로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다이어트와 운동요법을 시도했지만 요요 현상에 시달린 그는 책에서 소개하는 이 획기적인 방식으로 IQ를 20이나 올리고 체중을 50kg이나 감량하였으며 뉴욕타임즈, 포브스, CNN, ABC, 보그 등 수많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할리우드 스타부터 정상급 운동선수까지 여러 저명 인사들 사이에서 방탄커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다시 한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데이브 아스프리의 이야기를 통해 커피를 비롯한 당신의 식습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책 최강의 식사에서 블렛프루프는 모두 완전 무결로 통일화돼 블렛프루프 커피는 방탄커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완전 무결 실리콘밸리식 2주간 변화 프로그램. 20년 전쯤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갓 억만장자가 된 젊은 사업가였다. 하지만 반짝반짝 빛나야 마땅할 인생에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만성 피로를 가진 엄청난 뚱보로 몸무게 140kg을 찍기 직전이었다. 18개월 내내 하루 섭취 열량을 1500에서 1800kcal로 제한하고 일주일에 6일은 매일 90분씩 운동했다. 내가 가진 진취성과 의지력을 다이어트에 총동원한 결과 몸은 튼튼해졌지만 군살은 도무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30살 무렵에는 갑자기 트롬빈으로 인한 혈소판 응집 증상이 나타났고 이미 2기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받았다. 요컨대 내 피는 진흙처럼 걸쭉했다. 주치의는 언제라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죽을 것이라고 선고했다.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었지만 항상 몸이 안 좋았던 탓에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했다. 늘 피곤했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축농증과 인두염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늘 정신이 몽롱했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막 창업한 회사를 꾸려가며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던 때는 시험 성적도 엉망진창이었다. 초반에는 정답을 맞히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뒤로 갈수록 실수가 잦아졌다. 아무래도 내 뇌는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었다. 집중하는 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나는 내 몸을 해킹하기로 했다.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뚱보로도 모자라 바보까지 된다면 사랑하는 내 일마저 포기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최첨단 뇌영상 기법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찬반이 분분했던 단일 광자 단층 촬영을 받아 뇌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기로 했다. 정신건강관리회사인 실리콘밸리 브레인 이미징 예약 당일 먼저 방사성 포도당 주사를 맞았다. 뇌가 포도당을 흡수하자 방사성 트레이서가 뇌의 움직임을 표시했다. 전두엽피질은 내가 집중하려 했을 때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나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에 건강을 잃었을 뿐 아니라
뇌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도 망가져 가고 있었다. 주치의와 저명한 의료 전문가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다 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최악이었다. 나는 자연과학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랐고 성장 배경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할머니는 원자력 과학의 업적으로 권위 있는 공로상을 받은 훌륭한 과학자였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컴퓨터를 갖게 된 나 역시 40대에 IT 경험이 30년 이상이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대학 시절에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 과학기술은 철들 무렵부터 내 삶의 일부였다. 그래서 건강과 경력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답을 찾고자 과학기술에 의지했다. 나는 인터넷 초창기의 혁신자, 즉 해커였고 와튼스쿨에 다니기 전인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공개 강좌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인터넷 운영 기법을 가르쳤다. 엔지니어에게 인터넷을 가르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 몸 구석구석을 다 알려고 드는 것처럼 엔지니어는 자기가 다루는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데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사람 몸과 인터넷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둘 다 데이터가 방대해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숨겨져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내 몸을 그런 식으로 보던 중에 문득 깨달았다. 컴퓨터 시스템이나 인터넷을 해킹할 때와 같은 방법을 내 생체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뇌 전문 시설에서 티베트 오직까지 세계의 다이어트를 연구하다 이를 큰 전환점으로 삼아 바이오 해킹, 즉 몸 안팎의 환경을 변화시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기분, 외모, 업무 처리 방식, 심지어 인간관계나 행복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숨은 변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흥분되어 가슴이 뛰었다.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꼼꼼히 조사하고 시스템을 점령하는 데 쓸만한 작은 구멍 하나를 찾기 위해 공을 들인다. 그리고 대개는 침입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낼 때까지 가능성이 있는 틈새를 하나하나씩 시도해본다. 바이오 해킹의 프로세스도 이와 동일하다. 나는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몸소 실험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무엇이 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나갔다. 새로운 시도도 서슴지 않았고 무엇 하나 사소히 넘기지 않았다. 혈액 검사를 하고 부신 호르몬 검사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했다. 결과를 정리한 후에는 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을 먹고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고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그리고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다. 캐나다의 숲에 은밀히 자리 잡은 비공개 브레인 해킹 시설을, 안데스 산맥의 영적 치료원을, 티베트의 외딴 사원을 찾아 헤매며 정보를 수집했다. 사무실에 뇌파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심박수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기법의 자격증을 따서 신경계 스트레스 반응을 제어하는 방법을 익혔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며 뇌를 파악해가다 보니 실제 먹은 음식이 생명활동과 두뇌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생명활동에 변화가 생기면 신체와 두뇌의 성능도 달라졌다. 여러 장치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식품이 두뇌 기능을 높여주고 어떤 식품이 망치는지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시작이었다. 나는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하고 피드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수없이 많은 연구 논문을 입수해 읽어나갔다. 그러면서 감량, 공복감, 에너지 수준에는 염증, 독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장내 박테리아 등의 많은 요인이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발견 대부분은 이름 없는 연구지에 실려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나머지는 나의 면밀한 관찰과 다른 바이오 해커들이 공유해준 관찰의 결과였다. 뜻밖의 결론을 얻었지만 그 덕에 하루에 0.5kg씩 감량할 수 있었고 전보다 더 건강해졌으며 업무 효율, 회복력, 집중력이 놀라우리만큼 높아졌다. 나는 몸과 뇌에 적절하게 에너지원 공급하는 방법과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기량을 떨어뜨리는 음식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배웠다. 저탄수화물, 저칼로리, 채식주의,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직접 조사하고 시험해서 얻은 결과는 정말이지 직감에 반했던 터라 처음에는 내게만 해당하는 데이터인 줄 알았다. 음식에 대한 생화학적 반응이 남과는 다른가 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내용을 친구와 가족에게 알려줬더니 그들 역시 순식간에 살이 빠졌고
집중력과 의지력도 높아졌다. 그제야 내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이제 당신이 내 오랜 연구와 실험의 성과를 누릴 차례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살이 빠지고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지며 에너지와 회복력이 높아져서 더 나은 삶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나는 벌써 10년 넘게 50kg을 감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식스팩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한편 생물학적 나이가 어려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다. 40대인 나는 20대 때보다 한결 더 건강해졌고 당신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다. 50kg을 뺐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뺀 셈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다이어트법을 시도할 때마다 큰 폭으로 감량했고 그 후에는 요요 현상으로 전보다 오히려 체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다음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감량하고 원상복귀하기를 되풀이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 고단백질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액체 다이어트, 존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까지 이 모든 다이어트를 직접 해봤고 생체식 다이어트에 1년 가까이를 소비하기도 했다. 이 순환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고 체중이 줄었다 늘었다가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각각의 다이어트가 내 에너지와 기분, 식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다. 당신도 살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봤자 머지않아 자제력을 잃고 포기해버려서 결국 깨름칙한 심정으로 금단의 피자를 먹어치울 게 뻔하니 어차피 또 필요해지리라는 생각에 뚱보용 청바지를 옷장 깊숙이 숨겨둔 경험 말이다. 내 뚱보용 청바지는 벌써 여러 해나 내가 또 다이어트에 실패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 청바지의 허리둘레는 46인치다. 나는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고안해내고서야 비로소 그 청바지와 영원히 이별할 수 있었고 의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과식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이제 당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체중을 줄이고 잠재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미련 없이 뚱보용 청바지에 안녕을 고하자. 75만 달러 이상을 쓰고 알게 된 사실. 당신이 이 책을 손에 든 이유는 고작 체중 몇 킬로그램을 줄이고 싶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면서도 상쾌한 기분은 유지해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하게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원할 것이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아이가 아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온 다음 날 아침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든가. 요 며칠 식욕과 싸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까다로운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한다든가. 당신도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고개의 연속일 것이다.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뚱뚱하거나 약해 보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외모도 내면도 실적도 개선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좋아지지 못하는지 알지 못한 채 침체와 혼란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저 의지력이 약해서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해독제다. 단지 빠른 감량과 쾌적한 기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법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내면에서부터 개선해 줌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많고 기대치와 목표가 높은 사람에게 종종 나타나는 염증과 죄책감을 제거해주는 로드맵이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 죄책감은 옛일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보통 음식을 향한 갈망이 일면 자책감에 빠지지만 바이오해커는 식욕이 치솟는 환경적 요인을 찾아 나선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는 숨은 원인을 제거하여 음식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게 한다. 10년 동안 실리콘밸리 보건연구소의 소장, 이사장, 이사를 맡아 안티에이징 분야를 이끌어오면서 내 개인적인 경험은 더욱 보강되었다. 100명이 넘는 인류 의료 전문가, 연구자와 대담을 나눴고 내가 진행하는 건강 분야 1위 팟캐스트와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완전 무결 라디오에서도 100명 이상의 인류인적 성능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이 책은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엄선된 지식과 75만 달러가 넘는 돈을 들여 직접 실험한 바이오 해킹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당신에게 완전 무결한 상태란 어떤 의미인가? 짧은 수면만으로 활력이 넘치고 최소한의 운동만으로 살이 빠지는 상태일지도 모르고 생애 최초로 머릿속의 전구에 불이 켜져서 가장 강력하고 맑은 자아를 느끼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두 번 다시 공복이나 에너지 고갈, 식욕 탓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가능해질까? 당신이 슈퍼스타든 사업가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치워야 하는 바쁜 엄마나 아빠든 이번에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내가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활용해온 일화가 본문 곳곳에 등장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된다면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 부디 당신 자신의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당신에게도 잘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그러나 핵심 원리는 동일하다. IQ는 먹는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혜택을 누린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나는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사업가, CEO, 프로포커 선수, 헤지펀드 매니저 등 아주 조금의 기량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분야에서 고객들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한다. 뛰어난 운동선수, 보디빌더, 영화배우, 가수들이 완벽한 외모와 고도의 집중력, 최고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 의지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원칙을 이용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질 만큼의 감량과 기량 향상에 성공하며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루 0.5kg씩 감량하였음은 물론 에너지 수준과 지적 능력도 경이롭게 향상했다. 당신은 자신이 먹은 음식이 정신적, 신체적 효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자기 몸을 정확히 제어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식사만큼 영향력이 큰 요소는 없다. 운동도 식사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당신이 먹은 음식은 몸무게뿐 아니라 IQ, 스트레스 수준, 질병에 걸릴 위험, 신체 기능, 노화, 나아가 의지력의 기초가 된다. 당신이 먹은 음식은 곧 당신이다. 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개선된다는 말이 쉽사리 믿기지 않겠지만 완전 무결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불과 2주 안에 답을 얻을 수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굶주림 없이 매일 0.5kg씩 살이 빠질 것이다. 멋지게 완전 무결해져서 항상 고성능 상태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왜 커피를 마시면 나른해질까? 곰팡이가 잔뜩 핀 환경이 인지 능력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음식에 든 곰팡이 독소에 관심을 보이게 된 계기는 커피였다. 커피는 내 대학 성적을 올려준 이래로 각별히 아끼는 음식이었다. 당시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아침 8시에 시작하는 미적분 수업이 필수 과목이었다.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는 수업 전에 트리플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나서 2년 만에 처음으로 A학점을 받았다. 나는 커피에 흠뻑 매료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첫 벤처기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은 우연히도 전자상거래, 역사상 대표 사례가 되었다. 오늘날의 모든 벤처기업이 그렇듯 나 역시 커피의 힘을 빌려 인터넷상에서 아직 웹브라우저도 없던 시기에 직접 제작한 티셔츠를 팔았다. 티셔츠에는 카페인, 내가 선택한 마약이라는 문구와 함께 카페인의 분자 구조가 그려져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에서 복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커피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른다. 마시면 일단 활력이 생겼지만 곧바로 피로와 불안이 몰려와서 더 마시고 싶어졌다. 결국 섭취량이 끊임없이 늘어났고 때때로 두통이 밀려왔다. 이런 증상을 없애려고 길고도 암흑 같은 5년의 세월 동안 커피를 끊었다. 어느 날 커피의 유혹이 너무도 강해서 딱 한 잔만 마셨다가 깜짝 놀랐다. 피로도 불안도 두통도 없었다. 예전처럼 오로지 집중력만 늘어났다. 이제 커피를 마셔도 괜찮은 체질로 변했구나 싶어 뛸 듯이 기뻤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 이 책이 탄생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더니 이번에는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들었고 얼마쯤 지나자 관절이 욱신욱신했다. 완전 무결과는 멀어도 한참 먼 상태였다. 그런데 문득 내 안의 바이오 해커가 깨달았다.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내 체질이 아니야. 커피라고. 커피의 생화학과 농법, 유통 과정을 이잡듯 조사해서 모든 커피가 다 같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커피에는 때때로 자연 발생적인 곰팡이가 생긴다는 점을 알아냈다. 내 몸은 커피 자체가 아니라 커피에 핀 곰팡이에 반응했던 것이다. 커피는 몸에 해롭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안타깝게도 커피에서 흔히 발견되는 곰팡이 독소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곰팡이 독소와 상관없이 커피 자체가 몸에 해롭다고 믿는다. 커피는 100년 가까이 전부터 대체 음료 제조 회사의 악독한 중상모략의 표적이 되어 왔다. 사실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은 대부분 1920년대의 광고에서 비롯된 듯하다. 당시 한 회사에서는 구운 곡물로 만든 포스텀이라는 음료를 커피보다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포스텀은 식품업계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지만
그 회사가 주장한 신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 커피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왔다 갔다 돼서 몸에 좋다는 보고와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나쁜 커피는 몸에 해롭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할 때 커피의 종류조차 구별하지 않고 가공법이나 원두 산지 등의 조건도 통제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슈퍼마켓용 인스턴트 제품은 추출형 커피보다 곰팡이 독소가 많다. 곰팡이 독소의 영향을 제외하고 보자면 커피는 당신이 먹는 어떤 음식보다도 슈퍼푸드에 가깝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커피는 곰팡이 독소가 있더라도 집중력, 기억력, 기량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뇌졸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책의 1장에서 설명한 대로 커피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인 폴리페놀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레드 와인과 초콜릿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커피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 미국의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에서는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 남성은 전립선암의 재발 위험이 59%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커피는 발열성이 높아서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엠토르라는 체내 물질을 억제해서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커피는 미국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항산화 식품이며 항암 치료에 이용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 커피와 몸에 좋은 지방을 혼합하면 경이로운 음료가 탄생한다. 허기와 식욕을 몰아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뇌를 밝혀주며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며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준다. 앞으로 소개할 식사법의 핵심을 이루는 음료인 완전 무결 커피, 즉 방탄 커피를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할 날이 몹시 기다려진다. 카페인이 뇌를 보호한다. 방탄 커피는 운동도 하지 않으며 하루 4,000kcal 이상을 지방으로 섭취했을 때조차 살이 빠진 상태를 유지해 주었다. 나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커피의 첫 번째, 유익한 성분은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어떤 공급원에서 섭취하든 에너지를 높여주는 이상의 역할을 한다. 뇌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여 인지 능력 저하를 완화하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 일리노이 대학 의학 박사인 그레고리 프로인드에 따르면 퇴행성 신경질환의 두뇌 염증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신호가 발견되었는데 카페인이 그 활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카페인은 건강한 사람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데 이것은 감량을 지속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어떤 커피를 마시든 뇌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화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커피를 내리는 방법도 건강과 기량에 영향을 미친다. 카와웰과 카페스톨 같은 몇몇 커피 오일은 산화 스트레스와 DNA 손상을 막아주는 독특하고 강력한 항염증성 물질이다. 프렌치 프레스나 골드 필터,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금속 필터로 커피를 내리면 이런 귀중한 커피 오일이 걸러지지 않으므로 체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커피에 넣는 버터와 오일은 단순히 젓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섞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버터와 오일을 충분히 섞어주면 미셀이라는 상태로 분해되어 지방이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미셀은 쓸개즙에서도 생성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을 태우기 쉬워진다. 다시 말해 버터를 혼합한 커피는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버터의 포장지를 벗겨 초콜릿바처럼 베어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몸소 실험했으니까. 좋은 커피를 선택하는 기본 원칙. 곰팡이 독소가 없는 커피는 완전 무결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원두로 방탄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래서 품질은 최고급이면서 독소는 적은 원두를 찾는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우선 근처에 있는 가장 비싼 커피숍에 가자. 직접 로스팅하는 기계가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그런 커피숍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인터넷으로 로스터기를 갖춘 가게를 검색하자.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정통한 커피 애호가가 운영하는 가게인지 아니면 따분한 표정을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놓은 가게인지를 파악하자. 덧붙여 말하자면 조금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출장길에 방문한 수백여 도시의 가장 좋은 커피숍은 이상하리만큼 타투와 피어싱 비율이 높았다. 커피 말고 점원 말이다. 그러니 원두 볶는 향이 나고 개성 있는 외모의 점원이 있는 커피숍을 찾으면 되겠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맛있는 커피를 엄선하는 가게라면 적어도 하나쯤은 당신의 성능을 개선해주면서 맛까지 좋은 원두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원두가 가장 안전한지 아는 첨언은 없을 것이다. 물어보면 어떤 원두에도 곰팡이 독소는 없다고 대답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10억분의 1 ppb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눈으로만 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여러 산지의 원두를 혼합한 커피보다는 단일 산지의 원두를 고집하는 편이 곰팡이 독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산 커피는 다른 지역산보다 독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단일 품종으로 만든 고품질 커피인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이 점차 늘고 있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에는 담지 못한 좋은 내용이 책 속에는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책을 직접 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앞으로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